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진행의 정서환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독 그 하루가 그 거래 시간이 더디게만 느껴졌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양시장 3%대 넘게 급락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벤트 데이였는데요. 개장 전부터 FOMC 결과가 나왔는데 이 매파적인 발언,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 시장의 하락을 잡아주진 못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이라는 블랙홀에 자금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장중 내내 그 모습이 연출되면서 양시장 이렇게 하락을 면치 못했고요. 사실 우리 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뚜렷했습니다. 일본도 보면 사실 웬만해선 이렇게 3% 넘게 밀리지 않는데요. 오늘 일본 역시 3%대 넘게 밀렸고 중국 증시 역시 이렇게 약세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다시금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뚜렷해지면서 1,200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1,202원으로 승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부진한 흐름 속에서 오늘 상승 종목, 거래소에서 상승 종목이 50여 개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위태로울수록 바로 부각이 되는 건 실적입니다.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 중 기아, LG 이노텍, 현대글로비스를 비롯해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이렇게 실적이 발표된 탄탄한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무거운 소식입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10,000명대를 넘어서서 최다 기록이 나왔습니다. 어제 최초로 10,000명대를 돌파했는데요. 오늘 금일 0시 기준으로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4,51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코로나 관련주죠. 이 진단키트, 백신, 그리고 치료제를 포함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면 바로 마켓컬리입니다. 마켓컬리가 다음 달에 이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그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3월에 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 우려가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는 이 LG 엔솔 편입을 위한 수급 왜곡 현상도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주면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투심이 위축돼서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부담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 고민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실 텐데 그 고민 함께 덜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연근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입니다. 지금 화면 속에 보이시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2022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QR코드 어려우시면 검색창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자손 박연근, 주식투자손 띄어쓰기 하고 박연근 이렇게 검색하신 다음에 참여코드 같습니다. 2022만 검색하시면 지금 화면 속에 보이시는 노란톡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모두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은 문자도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더 간단합니다. 네, 보니까 샵 3989네요. 샵 3989로 이렇게 박연근 전문가님 이름만 이렇게 쳐서 전송을 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모든 방법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노란톡 입장하면 어떤 게 좋으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안내해 드릴 텐데요. 무엇보다 제가 방송 중에 히든 종목 힌트 드립니다. 그 힌트 드리는 종목명 그리고 전략 잡을 수 있는 타점 이곳에서만 낱낱이 공개하고 있고요. 오늘 또 오후 8시에 무료 교육 열립니다. 그 교육 링크 이곳에서만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시장 대비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짤 수 있는 방법들, 노하우들 이곳에서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도 잡고 또 시장의 흐름 이런 하락장 속에서 그런 많은 이벤트 뉴스들 여러분 일일이 찾는 불편함 없이 전문가님께서 알아서 정리해서 브리핑 해주시니까 그 모든 방법들, 전략들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히든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상승률 보였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급등한 종목들만 정리를 했는데도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 하락을 면치 못하고 낙폭이 깊어졌는데요. 그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 공략한 8종목이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디아나부터 이스타코, 바른손 이렇게 평균적으로 모두 두 자릿수대 거의 14%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상승률 단 하루, 어제 반영한 최고 상승률만 보인 건데도 이 정도입니다. 사실 요즘은 그 3, 4%의 상승도 너무나 소중한 하락장의 연속인데 전문가님께서 공략한 이런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14%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대단했습니다. 오늘도 3%대 넘게 밀리는 하락장 속에서 무려 6종목이나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콕콕 뽑아내셨습니다. 현대바이오, 에코프로HN, 한국BNC 등 20%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아래 역시나 코이즈, 에디슨, 국전약품도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 두 자릿수의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노란톡 입장하셔서 이런 종목들 잡아가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급등 타이밍 잡아서 나의 계좌에서 수익으로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종목보다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 잡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노란톡에서는 그 타점들 정확하게 전문가님이 제시하고 있고요. 또 교육을 통해서 종목 하나 대응 방법들 하나하나 다 전략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입장만 하시면 이런 종목 여러분의 포트에 전략까지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2022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 샵 3989입니다. 문자로도 오늘은 입장이 가능해요. 샵 3989에 박영근이라고 이렇게 전송해서 보내만 주시면 역시나 노란톡 입장할 수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면 이런 종목들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탄탄하게 급등하는 상승하는 모습 보인 종목 여러분의 포트에 전략까지 함께 짤 수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해서 여러분의 포트에도 한번 이런 진짜 종목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키워드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주일 내내 이 질문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장 바닥은 어디일까요? 계속해서 하루에도 100포인트씩 내주면서 계단식 하락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점은 어디일지 언제쯤 다지고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텐데 자, 이 타이밍에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관련 검색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을 뺄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그저 윤하가 부릅니다. 기다리다. 이 기다리다를 부르면서 우리는 그저 기다려야 할까요? 자, 우리가 마땅하게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지 이 설 연휴를 두고 그 전후에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한번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바로 시장에 관심이 뜨겁죠. IPO인데요. 관련 검색어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상장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보유자분들 그리고 이 신규 진입이 가능한지 그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관련된 이야기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다가올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에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전문가님께서 공략했던 새내기 주도 있죠. 그 새내기 주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의 키워드 힌트를 잡아서 다음 주 전략 그리고 이번 주 남은 내일의 전략도 한번 짜보도록 하죠. 그럼 그 전략 위해서 출동 수익 특공대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생방송으로 오늘 박영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시장이 힘들다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사하게 개나리 같은 옷으로 여러분에게 화사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타깝게도요. 전문가님의 화사한 옷과는 다르게 오늘은 양시장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조금 반등이 나올까 싶었는데 역시나 FOMC 결과도 매파적으로 나와서 아무래도 시장의 발목을 다시 한번 잡은 느낌이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데뷔식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보니까 이 한 종목만으로 거래대금이 8조 가량이 기록되고 있고 참고로 사실 어제 거래소 전체 거래대금이 8조 8천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LG 엔솔 거래대금만 8조 가량이 기록됐는데 와, 이게 또 거래가 이렇게 몰릴 수 있을까? 블랙홀이라는 말이 실감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보유자 그리고 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이 관련된 전략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LG솔루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화려하게 등장은 했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공모가 30만 원에서 장 시작하기 전에 과연 소위 말하는 따라고 불릴 수 있는 60만 원을 가냐 못 가냐 이걸 가지고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셨을 텐데 일단 60만 원까지 가지 못했고 59만 딱 7천 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동시호가가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흘러내렸고 그 과정에서 오늘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거래대금이 무려 8조가 넘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오늘 보신 것처럼 외인들과 기관들의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고래 싸움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무려 아시는 외인들도 오늘 장 초반에 엄청나게 물량들을 던졌죠. 1조 5천억 원 넘게 물량을 던졌었고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물량들을 다 받아 먹으면서 어느 정도 좀 공방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소위 말하는 악재성 이슈들도 계속해서 겹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사실상 전거래일 날 소위 말해가지고 미국의 FOMC 결과물로 따졌을 때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는 오늘 장 초반의 시초가의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왜냐면은 보신 것처럼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소위 말해서 59만 7천 원대에서 40만 원대 중반까지 흘러내리면서 소위 말하는 증시와 함께 동반 급락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면은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여기에다가 미국 쪽의 선물 쪽까지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흘러내렸던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현재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미국의 선물 지수가 장중에 마이너스 1% 넘게 흘러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또 우리나라 증시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아래꼬리를 달아주면서 반등폭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물론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봤었을 때는 대외적인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마찬가지였죠. 시초가만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 계속해서 악재성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 그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다가 오늘 그리고 어제 연결이 되었었던 FOMC 회의를 앞둔 관망 장세,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봤었을 때 불확실성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초가의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크게 하락세를 만들어준다거나 그러지는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장중에 그런 움직임들이 더 크게 과대 낙폭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포지션들이 연출되고 있고 또 공교롭게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위 말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돌파하게 되면서 투심이 위축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악재성 이슈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물론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고 내일 이제 연휴를 앞두고 가장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내일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코스피의 저점권 2600포인트를 그 이상 올라와 줄 것이냐 아니면 그 이하까지 떨어질 것이냐 반대로 코스닥도 역시나 800포인트를 지지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냐 상당히 많은 우리가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빠져나갈 사람들은 이미 다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수급이 몰렸던 부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중 다시 50만 원대 그 이상 올라왔었던 포지션들도 확인해 준 것처럼 저는 이 분위기 이대로 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시가총액 이제 2위까지 올라왔죠.
이제 2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관심도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은 제가 봤었을 때는 일단은 뭐 LG 에너지솔루션 새롭게 소위 말해가지고 공모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거의 매도하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모가 기준으로 현재로서도 지금 60% 70%대 수익률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사실 소위 말하는 외인들과 기관들의 공방 그리고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개인들이 그냥 깔짝깔짝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 물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50만 원은 올라갔지만은 제가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어차피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되면은 결국에는 40만 원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가격권에서 크게 변동성이 없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전반적인 움직임들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지탱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은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과대 낙폭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들 소위 말해서 비둘기파적인 부분들 요소들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매파적인 분위기 여기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한 외인들과 기관들의 공방이 있었지만 이것 또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한 과정들로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연휴 동안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악재성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양 지수 모두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2600포인트라든지 800포인트 이탈은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기간의 반등은 꾀하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양시장 밀린 원인들, 이유들 짚어주시면서 연휴 기간 후에 아무래도 조금은 기다려보자. 하지만 지금은 관망 자세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전투적인 자세보다는 그리고 또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짚어주셨습니다. 전략까지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흐름들, 연휴를 앞두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자세한 전략은 여러분 이곳에서 방송이 끝나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예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2022만 이렇게 입력하시면 역시나 바로 화면 속에 보이시는 노란톡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가능합니다. 샵 3989, 샵 3989로 문자 박영근이라고만 쳐서 보내시면 노란톡 입장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하셔서 이런 기회들, 전략들 꼭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서 사실 어제 연일 돼서 오늘도 이렇게 3%대 넘는 급락을 보이는 양시장 속에서 급등 종목, 공략했던 종목들만 급등하는 게 무려 6종목이고요. 그 종목들 그럼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바이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바이오입니다. 무려 오늘 이렇게 힘든 하락장 속에서 27%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감까지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보니까 19% 상승 마감을 했고 역시나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네요. 아무래도 오늘도 코로나가 최다 기록이 나오면서 이 관련주인 현대바이오도 급등세를 보인 것 같은데 보니까 코로나 경구제 주성분인 니클로사마이드가 이 오미크론의 강력한 효능을 발휘했다라는 이 정부 연구기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성분을 갖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바이오가 이 때문에 오늘 이런 급등을 보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를 갔네요. 상한가를 간 현대바이오인데 목표가를 상한가를 가진 않았습니다. 가다가 왔나요? 네. 갈 종가 뻔했다 기준은 왔네요. 3%. 그럼 네. 좀 아쉬웠네요. 제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상한가를 갈 뻔할 정도로 시간 외에도 흐름이 좋았는데 보니까 목표가를 지난번에 3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곧 갈 것 같아요. 혹시 목표 더 높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저희가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최근에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도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드렸었죠. 자, 이번 주에 저랑 같이 보셨던 분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는 6시 하지만은 저희가 주초에는 언제 했습니까? 10시에 했죠? 10시에 저희가 이번 주 히든 종목으로 바로 현대바이오를 공략해 드렸습니다. 자, 왜 현대바이오를 보셔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떠한 섹터가 움직이는지 우리가 지금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이 아니라 급락하는 과정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2,000개가 넘는 종목이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던 섹터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미 2주, 3주 전에 코로나 확진자 수 10,000명, 20,000명 나온다라는 이야기 미리 예측해 드렸습니다. 그때 사람들 안 믿었죠.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보시라는 말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언급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지금 소위 보고 계시는 이 현대바이오도 왜 드렸습니까?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2차 임상 간대요. 그런데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아쉽게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지만은 저희가 소위 말해가지고 27% 상승률 만들어 드렸다는 겁니다. 물론 아쉽게 윗꼬리 달아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목표치 역시나 3만 원 돌파를 했죠. 자, 3만 원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디 보겠습니까? 추가 상승 여력 봐야 되겠죠. 3만 5천 원, 4만 원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워낙 증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는 종목군들만 간혹 갑니다. 연속성이라는 게 사실 요즘에는 쉽지 않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가 종목을 매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면은 1차적으로는 과대 낙폭주, 그리고 2차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수급이 있는 섹터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강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 이번 주 초에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북한 관련된 대북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게 조금 더 파생이 크게 되면서 미국과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다고요. 그러면서 방산주 올라간 것처럼 지난주부터 확진자 수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의 관심도는 그쪽으로 쏠린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명절 지나고 나서 2만 명, 3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지금 연구 결과 나오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공략을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모든 종목군들이 모든 섹터가 다 움직이진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수 역할로 인해서 급락하는 종목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급락하는 섹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그러한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이번 주 그나마 저희가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줬던 종목군들의 특징이 뭔지를 같이 고민해 보시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로 이러한 장에서도 수익을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200개가 넘는 종목이 떨어집니다. 내 포트에 내 계좌에 있는 종목군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마이너스 10%, 20%는 기본이고 30%, 40%, 50%까지 만들어진 종목군들도 덜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내 소위 말하는 본전 생각까지 하는데 까마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10%, 20%한 번씩 뻥뻥 튀어주면은 소위 말해서 뭐가 보인다고요? 희망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차피 저희 종목군들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반등폭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10% 넘게 올라간 종목만 6개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 이하의 종목은 이야기 드리지 않는다고 했죠. 그만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있는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희망을 안겨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떠한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옥석 가리기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해 보시자는 겁니다. 어려운 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군들 저희가 계속해서 공략해 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든 종목에 대해서 힌트 준비했고요. 그 종목으로 이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준비를 해보자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힘들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일단 들어오셔서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무료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여기 덧붙여서 한번 관련된 종목도 빠르게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국전약품이랑 한국 BNC도 사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언제나처럼 이 우려감의 무게를 두시고 같은 치료제로 공략을 해주시는데 역시나 현대바이오 따라가면 뭐 한국 BNC 국전약품도 이렇게 따라오는데 역시나 다들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그럼 역시나 이 세 가지 종목 다 같이 함께 움직인다고 봐도 될까요? 사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 치료제 쪽 관련된 종목군들을 이야기 드릴 때 같이 소위 말해서 묶어서 언급드리는 종목군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한국 BNC, 현대바이오 그리고 국전약품이 급등을 한 거고요. 그렇죠. 아직도 급등하지 않은 종목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들어가야죠. 공략해 봐야 된다는 오. 겁니다. 올라간 건 수익을 챙기면 되고요. 떨어진 거는 소위 말해서 매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수급 보셨지 않습니까? 연속성 30%, 50%, 100%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켜는 보겠지만 일단은 수익 주면 챙겨 간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힘든 장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챙겨 드린다는 겁니다. 아직도 움직이지 않은 종목군들 그리고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저 밑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얘기를 드렸죠. 올라가지 않은 섹터 그리고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오늘도 마찬가지로 공략을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히든 종목군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도 잠시 뒤 약간 8시에
유튜브 통해서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교육까지 같이 받으시면서 힘든 장 어떻게 내가 이겨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매집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 종목으로 혹시 오늘 히든 종목 준비해 주신 건가요? 네, 뭐 사실 보셨겠지만 어. 오늘 제가 소위 말해서 좀 과대 낙폭 그리고 그 어. 과정에서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관련된 섹터의 첫 번째 종목을 히든 종목이네요. 네, 오늘 공략을 하기 위해서 오.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뭐 힌트를 조금만 드려도 이미 저희 방에 같이 계셨던 분들은 아실 그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종목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언제나처럼 전문가님께서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해서 짙어질 거다라는 그 우려감에 무게를 두시고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그 현대바이오, 에코 그리고 한국 BNC가 아무래도 치료제 관련주로 같은 흐름으로 오늘 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종목은 같지만 가지 못한 괜찮은 종목 하나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얼른 입장해서 이 히든 종목 꼭 여러분의 포트에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주인 현대바이오, 에코프로 HN, 한국 BNC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저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20%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주목받지 못한 한 가지의 또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얼른 입장해 주세요.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2022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나는 뭐 QR코드 뭐 카메라 어렵다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샵 3989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박영근이라고만 쳐서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입장하는지 바로바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입장만 하시면 제가 또 힌트 드리는 히든 종목 이름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할 수 있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님과 그런 전략들, 섹터들 함께 대응 전략 짤 수 있으니까 얼른 입장해서 이런 기회들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종목을 살펴볼 텐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예요. 에코그룹주가 어제 사실 악재가 쏟아졌는데 오늘 또 그에 반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코그룹주들이 내부 거래자 의혹이죠. 이 수사 소식에 어제 장 막판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반대로 수사 인정을 했는데도 이 악재 속에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리스크가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었나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고 아무래도 이런 급등세로 인해서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리거든요. 전문가님의 견해도 궁금합니다. 뭐 사실 이 종목 제가 어저께 야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크게 걱정하실 만할 상황 아니라고 이야기 다 해드렸죠. 아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 못 해드렸지만은 전일 야간 10시에 제가 나와서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싸잡아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일 내부자 거래 관련 이슈로 인해 가지고 장막판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양 지수도 동반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걱정하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셨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론 증시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라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얘기 드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경험해 보셨죠.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만 잘 힌트를 얻으시면은 그러한 종목으로도 소위 말하는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포지션들을 우리는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계속해서 어디에서 이 노란톡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힘들었던 에코프로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HN 오늘 장중 26%대까지도 올라왔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저께 다 얘기 드렸잖아요. 내부자 거래 누가 봐도 좋지 않은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미 작년 9월 달에 만들어졌었던 뉴스가 재탕됐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첫 번째로 드렸죠. 거기에다가 장 끝나자마자 기업에서 뭐라고 공시했습니까? 자, 우리 이미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인정을 했잖아요. 인정을. 빠른 인정하는 기업은 사실상 상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왜 반복이 돼서 이슈가 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의 소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이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인 눌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
더 가야 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라는 말씀 맞아떨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어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뒤 8시에 야간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에코프로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다. 그러면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잠시 뒤 야간의 교육을 들어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미 많이 떨어졌고 오늘 반등이 나왔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혹은 내가 이 종목을 한번 새롭게 잡아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겁니다. 어차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주식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뭡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돈 벌 수 있는 종목군들, 소위 말해서 옥석 가리기 할 수 있는 종목군들만 한번 우리가 같이 공략해보고 같이 좋은 결과를 이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1월 달도 이제 내일이면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월 달도 준비해야 돼요. 힘든 1월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2월 달 남들보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이거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유자분들께서는 너무나 많은 부분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에코그룹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미 선반영된 리스크였다. 그리고 그 리스크가 아직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해소된 건 아니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이런 관련된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런 그룹주들에 대한 전략들, 궁금하신 사항들 방송 끝나고 오늘 오후 8시 교육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여기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2022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그 무료 교육 링크 이곳에서만 여러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에코프로 HN 관련된 전략들 다시 한번 전문가님과 짚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아무래도 큰 힌트를 주셨죠. 큰 힌트, 바로 오늘 또 급등했었던 치료제 관련주인데 오늘 시장에 관심은 못 받았지만 언젠간 그리고 곧 관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모멘텀 짚어주시면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소위 말하는 저희 사골주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네. 사골주. 네. 끝. 끝. 좋습니다. 네. 간단하네요. 네, 그럼 뭐 저도 저희가 여러분, 사실 네. 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희가 치료제 그리고 사골주 그러면은 떠오르는 종목이 사실 몇 개 하나죠. 없어요. 하나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늘의 히든 종목이구나 생각을 맞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글자 수로 따지면은 자, 7글자가 되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힌트는 힌트도 적으시죠. 7글자 네. 그거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전문가님 다 안 하시네 하실 것 이제. 같아가지고. 해야죠. 그래요? 네, 여러분 그러면은 네. 오늘의 히든 종목 7글자고요. 무엇보다 사골주입니다. 사골 우려내듯이 늘 공략을 하는데 공략을 할 때마다 사골 드시면 든든하고 건강해지잖아요. 이 사골 종목은 언제나 공략할 때마다 탄탄한 상승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네, 역시나 오늘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7글자고요. 공부를 한 만큼 결과는 돌아오겠죠? 자, 그래서 교과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힌트입니다. 과학도 있고, 여러분 제가 333을 했어요. 자, 이 종목으로 상상상 가자라는 의미로 과학을 준비했고, 네, 사이언스와 넥스트가 있네요. 다음 기회에 어떤 또 기회를 줄지 이걸로 힌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7글자고요. 이 종목명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 또 입장하시면 전략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2022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는 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샵 3989로 박영근 이렇게 쳐서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다 친절하게 지금 화면 속에 보이시는 노란톡 입장 방법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문자라도 함께 주신다면 노란톡 입장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히든 종목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는 여러분이 더욱더 기다리시는 두 번째 히든 종목과 함께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박영근 전문가님과 출동 수익 특공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거. 저희가 정말 시간이 빠른 게요. 1월 1일이다, 뭐 연휴다, 새해다라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음 주가 설 연휴입니다. 근데 이 연휴가 사실상 마음이 무거운 게 계속해서 시장이 이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연휴를 맞이해야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어떻게 저희가 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윤하에 기다리다 불러야 할까요? 뭐 아직은 기다리다까지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명절이면 편하게 까치까치 설날은 불러야죠. 떡국도 네, 먹고. 그렇죠. 한 살 더 먹고 오셔야죠. 그래야 조금 더 의젓하게 좀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지금 뭐 말씀드렸던 뭐 기다리다라는 노래가 지금은 필요한 시점인 건 맞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도 이제 많은 문의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맞아요. 계세요. 사실 소위 말해서 지금 현금화를 시킨다는 건 뭔 말입니까? 손절을 생각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말 그대로 정말 주식을 그만두지 않을 이상 아니면은 저는 굳이 지금은 손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지금 매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위 말해서 미수신용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근데 요즘 많이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아직은 한강물 찹니다. 잘못 갔다가는 한강물에 뛰어드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미수신용은 정말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반대 매매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장 초반에 특히나 동시호가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엄청나게 큰 급락으로 장전 동시호가가 만들어져. 물론 그 과정에서 올라오긴 하지만은 그만큼 지금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오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 신용 쓰신 분들이 불안하니까는 오후 2시 반 이후로 또 던지는 상황들이 이번 주 들어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도 빠졌다가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또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됐다는 이슈로 인해서 다시 눌렸다가 살짝 올라왔다가 또 오후 2시 반 이후에 또 다시 떨어지는 이러한 양상이 지금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일조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동참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시는데 나까지 동참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통일인 것처럼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수익을 만드는 그 과정까지 지금은 버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안 좋은 습관들은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잘 버티셨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변곡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내일까지만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연휴지 않습니까? 연휴 때는 그냥 주식 걱정 잠시 묻어두셨다가 다시 또 주식 다음 주에 또 시작이 하게 되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이죠. 또 어떻게 공교롭게 일주일 뒤에 또 이 자리에서 다시 명절 이후에 분위기 이야기를 드릴 텐데 또 그때도 힘들다 그러면은 저희랑 또 같이 하시면서 2월 달 함께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옆에 저희가 있고 우리 정선 아나운서가 있으니까는 힘들면 오셔가지고 같이 2월 달 같이 좀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이러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전에 방송, 그러니까 이 무료 교육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님께 가장 많은 질문을 한 게 이런 장 도대체 어떻게 버텨야 하나라고 했을 때 그래도 전문가님이 힌트를 주신 게 바로 신규 상장주였잖아요. 뭐 사실상 보니까 K옥션도 그렇고 또 새내기 주죠. 오토엔도 그렇고 뭐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엉덩이가 LG 엔솔에 비해서 좀 가벼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아무래도 이 설 연휴를 앞두고 아니면 설 연휴가 끝난 후에 이런 IPO주 역시나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게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무슨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신규 상장주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 왜 핫할 수밖에 없습니까? 말 그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해 가지고 IPO 시장이 상당히 크게 떠올랐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형주, 공룡주라고 볼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뿐만이 아니라 기타 중소형주들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뜨겁습니다. 왜냐? 말 그대로요. 지수 떨어질 때 그쪽으로 몰립니다. 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어땠습니까?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겁니다. 무려 8조 원이 넘는 물량이 나올 만큼 관심도가 있었다라는 거야. 물론 그만큼의 수급이 쏠리진 않겠지만은 신규 상장주들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왜? 증시가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이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과대 낙폭주들.
이거는 비단 어떠한 섹터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1월 달에 증시 자체도 몇 퍼센트 떨어졌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종목도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떨어진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겠어요? 소위 말해서 정말 악재성 이슈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면은 전반적으로 그 이슈는 결국에는 증시입니다. 지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 과대 낙폭주들 공략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에코프로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어저께 많이 빠졌지만은 그 이슈가 해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반등한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대 낙폭주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명절 이후로도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관련된 종목군들, 섹터들 당연히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꼭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는 2월달 장을 우리가 좀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IPO에 대해서도 2월 달에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공략했던 코이즈 있잖아요. 코이즈도 사실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 무려 14%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차 전지주의자 사실상 LG에너지솔루션 관계사로 알려지면서 그 관련주로도 구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님께서 힌트 주신 그 IPO 관련주 중에 하나인 게 바로 코이즈인데 아무래도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함으로써 이 관계사인 코이즈에 대한 행보,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투자 경고에서 벗어났잖아요. 행보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 궁금해했을 텐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과대 낙폭주를 공략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최근에 변동성이 연출된 종목군들 중에서 추세가 끝나지 않은 종목군들, 소위 말해서 상승 후에 눌리는 포지션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이즈 같은 종목도 저희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공략했었고 예전에도 코이즈로 몇 퍼센트, 50%, 70% 수익 안겨드렸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사골주들을 왜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겠습니까? 결국에는 어차피 2200개, 2400개 종목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사실상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소위 말하는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좋은 기억을, 좋은 추억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다시 또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다른 종목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만큼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에 과대 낙폭 왜 나왔겠습니까? 투심이 위축되고 지수가 흘러내리면서 소위 말하는 실망 매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실망 매물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쪽으로 다시 또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이런 종목군들 공략하면 돼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일단 수익이 나면은 챙기면서 또 다시 떨어지는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 공략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코이즈 고점권 대비 30% 40%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 해봐야 돼요? 관심 있게 내 포트에다가 관심 종목으로 담아둘만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버텨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바닥권에 누군가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공략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 수익 챙겨가면 된다라는 거 늘 교육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잠시 뒤 야간 8시에 교육해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이 우리 포트에 좀 담아 보시자고요. 네, 과대 낙폭주, 그리고 IPO주, IPO 관련주까지 이 설 연휴 후에도 지켜봐야 한다.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이 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밀리고 있는 와중에도 그 IPO에 관해서는 시장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힌트 주셨습니다. 관련된 사항들 오늘 오후 8시 무료 교육을 통해서 자세하게 또 한번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링크 이곳에서만 여러분 공유되고 있습니다.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202 2022만 입력하시면 지금 화면 속에 보이시는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네,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은 문자도 준비했습니다. 네, 샵 3989로 박영근 이렇게 쳐서 보내만 주시면 바로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낼 때 여러분 보통 번호 치잖아요. 뭐 010-1234-5678 그거 없이 그냥 샵 3989 이렇게 치시고 박영근만 이렇게 쳐서 보내시면 저희가 이렇게 노란톡 화면 속에 보이는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문자로도 많은 참여해서 이런 전략들 설 연휴 끝나고의 전략까지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관련주부터 이런 시장의 주도주들 하락장 속에서도 콕콕 짚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급등한 종목이 6종목이나 되는데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은 뭘까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힌트는 드렸습니다. 좀 전에 무슨 종목군들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구나. 코로나 확진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그럼 그쪽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우리는 여실히 또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상승폭을 키웠다가 다시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이 형성이 된
종목을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 히든 종목은 소위 말해서 치료제 쪽이었다면은 두 번째는 그와 다른 섹터의 관련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우려감이 짙어지는 쪽에 무게를 두고 히든 종목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힌트를 준비했는데 전문가님께서 오늘 저랑 텔레파시 통했어요. 뭐가요?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와 의상이랑 흡사해요. 정말요? 네, 바로 오늘의 히든 종목 5글자고요. 겨울에는 사실 이런 또 마음까지 추운 이런 날에는 뭐니 해도 여러분 따뜻한 차입니다. 따뜻한 음료 이상형 월드컵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 뜨거운 맥심, 하나 둘 셋. 뜨거운 맥심이요. 역시 맥심일 것 같았어요. 네, 저 원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잘 안 먹으니까. 그 맥심 쓴 거보단 좋습니다. 단 게 좋으니까. 아 정말요? 네. 맥심 그럼 코코아, 하나 둘 셋. 당연히 코코아죠. 코코아, 네. 마시멜로우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어요. 아 안 넣어요? 예전엔 넣겠지만 요즘은 너무 달아요. 좋습니다. 코코아 현미 누룽지. 저는 코코아요. 코코아 현미 녹차. 코코아요. 코코아 둥글레차. 코코아요. 한결 같으셔. 네, 좋습니다. 그럼 좀 장르를 바꿔볼게요. 코코아 레몬차. 코코아요. 진짜. 그럼 여기서 약간 힘들 수 있어요. 양대 산맥. 코코아 율무차. 그래도 저는 코코아. 코코아? 네.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코코아 유자차. 그래도 저는 고민되네요, 여기서. 그쵸? 네, 여기서 유자차. 고민되네요. 저 조건을 달게요. 진짜 달게. 그러니까 유자 설탕 말고 유자 그 향 가득한. 진짜 달면은 맛있는 유자차 유자차. 먹어야죠. 그러면. 그쵸? 네. 네, 유자차라고 오늘 유자차 옷 입고 와서 유자차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유자차는 그럼 뭐니 해도 어디 유자차다? 네, 고흥의 유자차가 참 맛있습니다. 요걸로 오늘 유자차로 한번 힌트를 드려볼 텐데요. 여기서 5글자 찾으면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의상이 고흥 유자차니까 한번 전문가님께서 들어주세요. 네,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네, 인간 자. 유자가 지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히든 종목 찾으면 되고요. 이 종목 명보다 중요한 건 아무래도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서 최대한 이 차익 실현 크게 볼 수 있는지 그 전략 타이밍입니다. 그 타점은 이곳에서만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보이시는 QR코드에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2022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고요. 보이시는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벌써 정답이 나온 것 같네요. 네, 오늘 또 인간 유자가 또 도와주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의 히든 종목 알 수 있었는데 여러분 종목 명보다 중요한 게 바로 타점, 전략 짜는 방법입니다. 전략 짜는 방법 오늘 오후 8시 무료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님이 낱낱이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그 링크, 교육을 통한 링크는 이곳에서만 공유되니까 얼른 입장해서 오늘 오후 8시에 교육까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저희가 문자도 준비했습니다. 샵 3989입니다. 그 원래 저희가 문자 보낼 때 010 이렇게 숫자를 보내잖아요. 전화번호 대신 샵 3989만 이렇게 쳐서 박영근 이렇게 이름만 입력하시고 보내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바로바로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문자로도 많은 참여해서 오늘의 첫 번째, 두 번째 히든 종목 가져가서 하락장, 설 연휴 끝나고도 든든하게 한번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포트에 빨간불 가득 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많이 꽉 채워주셨는데 사실 이번 주 반등이 하루라도 나올 법한데 계속해서 오히려 낙폭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 견디느라 힘드실 텐데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주도 역시나 쉽지 않은 장세고요. 특히나 과대 낙폭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오늘도 양지소 모두 마이너스 3% 그리고 이번 주 자체적으로만 봤었을 때도 사실 녹록지 못한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미 나올 것들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2월 달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힘들었던 거 보상받는 2월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오늘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장중에 크게 눌렸던 미국 양대 지수가 지금 조금씩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나쁘지 않게 올라가지고 있는 만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일 한번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지금 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뒤 야간 교육 때 진행해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잠시 뒤 야간 교육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와 카메라 통해서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뜨고 링크 통해서 2022만 입력하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오늘 얼른 입장하셔서 오늘 교육까지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오프닝 멘트가 같았습니다. 양시장 하락 마감으로 해서 힘들었다였는데 내일은 오프닝 멘트가 달라지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